네, PR 374번째 발표를 맡게 된 유재준입니다. 학기가 내일 시작해서 매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시작 직전에 하필이면 제 발표가 걸려가지고 근데 또 하겠다고 한 것도 또 쉽지는 않은 거라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되게 유명한 논문이에요. 이게 Fury Feature Networks Learn High Frequency Functions in Low Dimensional Domain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논문이었는데 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 요즘 핫해서 혹은 NeRF 같은 그런 류의 먹들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게 뉴립스 2020에 스팟라이트를 받았던 웍인데 아이디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어플리케이션 되게 간단한 건데 결과는 강력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이론은 상당히 또 흥미롭고 그것도 되게 탄탄한 그런 되게 좋은 연구인 것 같고요.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류의 신호처리적인 어떤 인투이션이나 플레이버가 들어가 있는 연구라서 한번 픽해봤습니다. 전 있을 줄 알았는데 페이퍼 리뷰에서 이미 하셨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왼쪽에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XY라는 어떤 그 코어디네이트 좌표를 보통 줄 때 거기에 어떤 매핑 펑션 감마를 통과해서 그거 맵드 아웃풋 레이턴트 벡터를 MLP에 통과해서 이제 RGB를 피팅하도록 하면 그냥 저 매핑 펑션 감마가 없이 코어디네이트를 바로 넣어줬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되게 훨씬 잘 된다. 그리고 그 매핑 펑션이 그냥 펑션이 아니라 이제 퓨리 피처였을 때 특히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티베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MLP라는 거를 학습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스탠다드 MLP라고 해서 이제 파란색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사자를 갖다가 피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 MLP를 사용해서 이게 잘 안 되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PSNR 테스트 PSNR이라고 하는 게 이게 픽셀들에 대한 PSNR인데 일단 보시면 어쨌든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어떤 퓨리 피처라고 해서 여기서 제한한 방식을 사용하면 상당히 처음부터 바로 피팅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해서 도대체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에 무슨 트레이닝 테스트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테스트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었을 때 RGB가 일부 픽셀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닝 픽셀로 쓰고 그 일부 픽셀들에 대해서는 테스트로 남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피팅을 잘하느냐 그 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본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의 어떤 프리리미너리 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커널 메소드가 뭔지, 커널 트릭이 뭔지, 그리고 커널 리그레션이 그래서 어떻게 돼서 좋은 건지, 그럼으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뉴럴 탄젠트 커널이 뭔지를 알아야 뭐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루도록 하고 먼저 이런 거 없이 각자 하이 레벨로 이걸 이제 되게 하이 레벨 걷기로 터칭하면서 주요 일단 맥락들을 짚어드린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제 구체적인 것들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이제 그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은 그 어떤 그 아웃풋 이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3D occupancy 그런 그 뭐 쉐입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다 피팅을 할 때 MLP를 사용을 해서 해보자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요즘 이제 많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나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 3D 물체나 씬을 리프레젠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complicated function 여기서 펑션이라 하는 거는 어떤 3D 물체라던가 이미지라던가 그런 씬이라던가 지금 보는 이 원숭이 얼굴 같은 건데 그런 이미지 자체를 혹은 쉐입 자체를 펑션이라 하는 거고 복잡하죠. 그런 걸 로우 디멘셔널 도메인에서 배우도록 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인풋 자체가 되게 로우 디멘션 한 거에서 매핑하는 걸 배운다는 거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차별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뉴럴 네트워크 메소드를 우리 흔히 CNN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인풋이 보통 매우 하이 디멘셔널 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전체 이미지가 들어가죠. 아까 보신 이제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도 이미지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풋이 이런 면에서는 전체 디멘션으로 매핑하는 어떤 그로부터 매핑하는 되게 그런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 도메인에서 워킹하는 어떤 펑션을 배우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로우 디멘셔널 도메인에서 학습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가 지금 위에서 보인 것처럼 어떤 코디네이트 XYZ 코디네이트 좌표에서 여기서는 이제 occupancy 하는 바이너리 밸류로 들어가는데, 혹은 아까 이미지 같은 경우는 XY 코디네이트에서 RGB 밸류로 매핑하도록 MLP를 학습시키는 거를 이제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이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 MLP로 오버피팅 시키는 실험이죠. 이제 XY 코디네이트 픽셀 좌표를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RGB를 오버피팅 시키는 건데, 이미지의 픽셀보다 MLP의 웨이트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왼쪽을 보면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잡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꼭 비단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1D 펑션이나 3D 비전 데이터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저게 왜 그냥 XY를 넣으면 안 되고 퓨리 피처 매핑이라 해서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 어떤 매핑을 통과해서 좀 인풋 스페이스를 어떤 부스팅 혹은 리프팅을 해준 다음에 그걸 넣어줘야 훨씬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프로퍼스 메서드고, 상당히 이것만 보면 되게 간단한 어떤 트릭인데 이걸로도 아주 강력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다음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어떤 아까 전 슈퍼바이즈드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피팅하는 결과입니다. 지금 아이트레이션이 되게 적을 때도 불구하고 벌써 이미 피팅이 끝난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조금 의문이 오죠. 이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냐에 대한 이유를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뉴럴 탄젠트 커널 그리고 커널 리그레션에 관련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 발견된 이제 트레이닝 네트워크 커널 리그레션의 관계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이제 커널 리그레션을 알아야겠죠. 커널 리그레션이 뭐냐면요, 이게 뭐 별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리치 리그레션이나 리니 리그레션 처음에 이제 머신러닝 공부하면 배우는데 거기에 그거의 커널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는 리니어 모델이 선형 모델이기서 풀기 좋고 편해서 좋은데, 대신 리프레젠테이션 파워가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는 애들에 대해서는 하기가 좀 힘들거나, 클래시피케이션도 그렇고 리그레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리니어리티에 필요해서 커널이라는 어떤 강력한 매핑 펑션을 중간에 껴놓고 쓰는 걸 커널 리그레션이라 하고요. 이거의 장점은 이제 non-parametric function estimation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얘기가 될 텐데, 사실 여기서도 바로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input output 데이터 포인트를 받아서 이제 커널 리그레션이라는 건 input output 데이터 포인트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요. 이를 만족하는 continuous function을 estimate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태스크를 커널 리그레션 태스크라 하고, 이렇게 estimated 된 이 펑션이 항상 트레이닝 포인트를 센터로 하는 어떤 베이직 커널 펑션의 선형적인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이거 중간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이퀘이션 보면 그렇게 나타나져 있죠. 이 K가 커널 펑션입니다. 그리고 X라는 게 일반적인 현재이고 거기에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XI가 바뀌어가면서 그걸 센터로 하는 그런 어떤 커널 펑션을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보통 이제 가우시안 펑션과 같은 어떤 블록-like 쉐이프를 가지는 형태가 트레이닝 데이터 위에 이렇게 벨 쉐이프로 이렇게 다 씌워진 다음에 그걸 합으로 표현되는 형태로 나타내주는데, 이를 모두 다 웨이티드 썸을 해주면 continuous estimated 펑션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커널 함수가 지금 여기서는 약간 원디 가우시안 같은 애인데, 각 트레이닝 포인트에다가 다 커널 펑션을 하나하나씩 씌워가지고 그것들의 summed 펑션으로 표현하면 되게 스무드한 어떤 continuous 펑션을 estimate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커널 리그레션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웨이트들 각각 그냥 벨 쉐입 그걸 그냥 씌우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거마다 또 웨이트를 더 줄 수도 있겠죠. 그 웨이트 W라고 표현되는 거는 least square sense로 지금 여기서 minimize over W라고 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마지막 웨이트는 이제 이렇게 least square 이제 이걸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가지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인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가지고 있는 펑션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형태로 구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커널 리그레션인데, 따라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앞에서 이제 그림 보셔도 알겠지만 이 가우시안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미는 이미 센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파라미터는 시그마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어떤 퍼지는 정도인데 커널의 위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널 리그레션이 어떤 함수를 잘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냐 없냐의
어떤 관건은 사실 이 width를 어떻게 적합하게 하느냐인데, 그거 말고도 사실 뭐 커널 펑션 자체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죠. 커널 펑션 뭐를 고르나도 이제 중요하고, 커널 width를,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여기 가우시안 같은 애는 특히나 조절하면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하됩니다. 이 커널 width가 너무 넓으면 뭐 어떤 면에서는 오버피팅은 안 할 텐데, 근데 너무 언더피팅돼서 스무드 로우 프리퀀시 펑션만 배울 거고 약간 언더피팅 되죠. 혹은 이제 너무 좁으면 데이터 포인트 주변에만 이렇게 피키하게 이렇게 있을 테니까 되게 오버핏된 그런 피키한 펑션들만 학습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호 처리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이거는 또 커널 어떤 필터라고 생각하면 원래 로우 패스 필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넓으면은 우리 그 샘플링 레이트 때문에 나오는 어떤 엘리에싱, 다른 이상한 정보까지 다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엘리에싱 아티팩트 혹은 너무해서 블러링 같은 게 생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적합한 커널 펑션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고, 위츠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 노란색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고, 파란색이 지금 오른쪽에 보신 게 그 왼쪽에 있는 커널, 이렇게 벨 쉐입 커널을 갖다가 각 데이터 포인트에다가 피팅을 해가지고 현재 나온 결과입니다. 이제 그 중간에 보이는 빨간색 바가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얼마나 현재 퍼졌냐의 평균적인 지금 퍼짐 정도인데, 서로 포인트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디스턴스인데, 이제 커널 쉐입이 지금은 너무 크죠,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그 피팅된 에스티메이티드 커널 리그레션 오른쪽 패널에 있는 걸 보면 좀 잘 안 돼 있지만, 뭐 딱히 그 좀 언더 피팅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커널 리그레션 결과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커널이 위치가 좁아지고 다시 넓어질 때 딱 적절한 위치에서는 아주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펑션들을 딱 할 수 있지만, 너무 이게 커널이 피키하거나 뭐 넓으면 잘 리프레젠트를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커널이 중요하다는 얘기였고, 위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나 가지고 가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뉴럴 탄젠트 커널에 대해서, 이거 탄젠트라고 썼네요. 이거는 뭐 못한데, 아무튼 탄젠트 커널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가면, 테이크어웨이는 결국에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게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을 하면서 이제 거치는 과정에 대한 특징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발표되는데, 그게 뉴럴 탄젠트 커널이고, 여기에 테이크어웨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되게 sufficiently wide width, 그러니까 되게 넓은 어떤 width를 가지는 뉴런이 되게 하는 레이어에 많은 거죠.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것 자체가 어떤 정해진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그 알고 있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뉴럴 탄젠트 커널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커널을 사용한 커널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것과 사실 동치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이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 위치가 되게 sufficiently 되게 large한, 넓은, wide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는 그걸 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 그거의 정답, 그렇게 해서 학습하면서 나오는 에스티메이티드 펑션이 커널 리그레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커널이 이상한 어떤 다른 커널이 아니라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고 불리는, 딱 우리가 이제 아날리티컬리 디파인할 수 있는 그 커널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것과 동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더 해보면, 사실 그게 m이 인피니트로 갔을 때도 그 뉴럴 탄젠트 커널로는 분석이 가능하니까, 원래 우리가 프랙티컬리 뉴럴 네트워크의 위스를 인피니트로 늘리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랬을 때의 동일한 어떤 현상을 뉴럴 탄젠트 커널로는 분석하는 게 아주 이론적으로 쉽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에 약간 강력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분석 방법인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게 커널라이즈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 어떤 뉴럴 탄젠트 커널에서 이제 퓨리어 피처를 통해서 인풋 코어디네이트를 바꿔주면, 그냥 그 커널, 원래 뉴럴 탄젠트 커널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를 갖다 정해놓으면 그거에 하나 이렇게 딱 정해지는 어떤 아날리티컬한 커널인데, 그거를 우리가 위츠를 조절하는 게 사실 뉴럴 네트워크 뭘 조절을 해야 위츠를 조절할 수 있는지 사실 불명확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그 퓨리어 피처를 사용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의 들어가는 인풋 코어디네이트 인풋을 바꿔주면, 그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응되는 뉴럴 탄젠트 커널이 그 위츠가 바뀌는 거를 우리가 튜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퓨리어 피처가 그 위츠 커널의 위츠를 튜닝할 수 있는 어떤 되게 손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한지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width라는 것 자체를 적절히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얼마나 데이터의 피팅을 잘 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커널 위츠를 그 지금 퓨리 피처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목적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게 일단 뉴럴 탄젠트 커널 플러스 지금 여기서 제안하는 퓨리 피처의 어떤 뭐랄까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근데 이 퓨리 피처가 뭐 별게 아니라 이미 있던 건데 2007년에 이제 닙스에서 발표된 Random Features for Large Scale Kernel Machine에서 이제 나온 거고 생긴 거 보면은 왜 퓨리 피처라고 하는지도 알 수 있죠. 퓨리 피처 뭐 그러니까 이제 사이너소이드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퓨리 피처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매핑 프로시저가 이제 뭐 별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사인과 코사인의 그 x가 이제 인풋 코디네이트면은 그거를 b라는 어떤 보면은 저게 사실 어떤 주기를 갖다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스케일링 펑션, 스케일링 값이죠. 그게 이제 뭐 사인 안에 그 b가 뭐 커지면은 그 사인 그 함수가 얼마나 좁아지는지 뭐 넓어지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퓨리 피처가 별게 아니라 이 예전에 이제 이런 그 매핑이 이렇게 이미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커널 함수 쪽에서 요걸 그대로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그 형태로 생각될 수 있느냐 하면은 요게 좋은 그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애니메이션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작동 이거 애니메이션 작동을 이건 안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더 다음은 그냥 2D로 보여드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1D인 거가 조금 다른 인투이션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2D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X가 뭐냐면요. 메쉬 그리드 아시죠? MATLAB 메쉬 그리드. 그러면 이제 2D 이미지인데 X1이 이제 X의 그 X축으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X 코디네이트 값을 갖다가 하드 코딩을 해준 거고요. X축은 이제 Y축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밸류가 커지도록 어떤 그냥 코디네이트 값을 약간 레귤러 그리드 형태로 준 건데 원래는 이렇게 이제 MLP 인풋에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 나중에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내가 뽑는다는 건 저 중에 X1에서 하나 뽑고 X2에서 하나 뽑아서 거기에 대응되는 RGB 값을 뽑도록 만드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퓨리 피처를 만든다는 거를 갖다 잘 보시면 B를 어떤 랜덤 샘플링해서 보시면 저렇게 그냥 변환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 된다는지 사실 조금 알 수 있겠죠. 다양한 형태의 어떤 형태의 되게 크루드한 퓨리의 베이시스 펑션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지금 이것만 보시면은 어떤 엣지 형태들도 잘 볼 수 있고 어떤 주기 함수들 그러니까 주파수가 되게 다양한 어떤 베이시스 펑션들을 만들어줌으로써 걔네를 사용해서 어떤 뒤에 가서 그 얘네들의 어떤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다음 내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해주는 거니까 그냥 크루드하게 저 XY 좌표 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좀 잘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인투이티브한 좀 생각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왜 정확히 이론적으로 MLP가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 배우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근거를 주는 게 사실 뉴럴 탄젠트 커널 이론을 사용해서 알아볼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블렛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MLP에 대응하는 이제 어떤 NTK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면 와이드한, sufficiently 와이드한 뉴럴 네트워크 MLP를 만들면 그걸 대응하는 NTK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냥 아날리티컬하게 정의가 되는데 걔 인풋이 어떤 하이퍼스피어로 리스트릭 되는 경우 우리 같은 경우 뭐 좌표를 갖다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리스트릭 할 수 있죠. 그런 경우 위와 같이 인풋 벡터들 간의 덧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스칼라 펑션 H 로 컴포짓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정의이고 정의라기보다 이걸 증명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쓰면 되게 좀 재밌는 성질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거를 먼저 가져온 거고요. 두 번째 블랏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the product of Fury feature 그러니까 XY가 지금 NTK의 인풋인데 어떤 두 코디네이트들이죠. 코디네이트 좌표들을 갖다 우리가 먼저 뭐 하냐면 퓨리 피처 매핑을 할 거죠. 감마라는 거. 근데 걔네 더 프로덕트를 해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우리 그 옛날에 뭐 신코코신, 코코신신 뭐 이래가지고 예전에 많이 배웠죠. 그 막 고등학교 때 외웠을 겁니다. 삼각함수 그런 그 관계들을.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보면 마지막에 이제 코사인 dx-y라는 형태를 나타낸다는 거를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 형태가 그냥 그 보면은
그 위에 첫 번째 블락에서 x 트랜스포즈 y는 row한 어떤 코오디네이트이 이제 NTK 들어갔을 때 저렇게 표현되는데 x랑 y를 각각 먼저 매핑을 해준 다음에 내적을 하는 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니까 그냥 내적이 아니라 저렇게 코사인 b의 어떤 x-y라는 게 곱해진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첫 번째 블랙 결과랑 두 번째 블랙 결과의 합인 잘 컴포지션 하면 세 번째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게 어떤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커널의 아웃풋이 정확히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커널이 스테이셔너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커널이 됐는데 지금 감마 원래 NTK XY는 딱히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는데 커널이 감마라고 해서 퓨리 피처 매핑을 하는 순간 이 커널이 NTK라는 이런 커널이 스테이셔너리 해졌다는 게 좋은 겁니다. 이 스테이셔너리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shift invariant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CNN에서 shift invariant 해야 된다 하면 뭐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가 조금 일부 변했을 때 아웃풋은 결과가 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이 지금 마지막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 퓨리 피처를 해서 나온 이 NTK는 잘 보시면 지금 x-y 그러니까 given 인풋의 차이 값에만 디펜던트하지 x랑 y라는 값이 정확히 어떤 값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x라는 값이 있고 어떤 y라는 좌표가 있을 때 그 둘 간의 차이가 같기만 하면 x랑 y가 동일한 스케일로 옆으로 움직였으면은 사실 그 x-y의 차이는 변하지 않죠. 그럼 그 커널의 아웃풋은 항상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뭐 이 디퍼런스에만 디펜드 하는 거를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은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커널이 스테이셔너리 하니까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shift invariance, time invariance 같은 그런 좋은 성질을 어떤 면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고 둘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difference라는 것 말고 이제 커널의 어떤 그 width를 바꾸는 파라미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b죠. 아까 전에 그 코사인의 어떤 주기함수를 바꾸는 b가 하나 들어갔는데 일단 그 b 자체가 스케일 값인데 이 스케일 값만 바꿔서 커널의 위스를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걸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커널 다른 건 다 픽스인데 b만 이렇게 열심히 바꾸기만 해도 들어가는 거에 어떤 위스 커널들의 위스를 막 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 아웃풋입니다. 두 번째 이제 중간에 있는 미들 플로우가 이제 X축은 퓨리 피처 스케일이에요. 이제 스케일이 왼쪽엔 작고 오른쪽으로 할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PSNR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 Y축은. 지금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그 퓨리 피처 스케일에 대응하는 이제 그 픽셀 옵셋이니까 스페셜 도메인에서의 커널이 어떻게 생겼냐. 인데 커널이 지금 너무 와이드하죠. 신호 처리에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프리퀀시에서의 스케일이 작으면 그거의 인버스 관계로 타임이나 혹은 스페셜 도메인은 점점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맨 오른쪽인 건 커널이 너무 와이드한 거는 당연히 그 프리 피처 스케일이 작은 거랑 대응이 되는데 지금 커널이 너무 와이드하니까 어떻게 됐죠?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너무 블러하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그래서 언더피팅이 일어납니다. 거꾸로 너무 이제 그 퓨리 피처 스케일, 그러니까 프리퀀시 쪽의 스케일이 너무 이제 듬성듬성 넓으면 그만큼 이제 스페셜 도메인에서는 되게 피키한 어떤 커널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 프리퀀시 잡음들이 너무 많이 피팅돼서 오버피팅 됩니다. 지금 이 역관계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신호가 있는데 이미지든 어떤 타임 시리즈는 신호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타임 시리즈라고 하죠. 그게 더 쉬우니까. 타임 시리즈에 어떤 주파수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은 그 길게 찍어서 그게 이제 거기 있는 주파수를 갖다 퓨리 트랜스폼에 보면은 모든 타임 시리즈 안에 어떤 주파수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퓨리 트랜스폼을 인테그랄 했기 때문에 그 신호를 인테그랄이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위치에서 그 주파수 정보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타임 축에서의 레솔루션이 아주 낮은 거죠. 프리퀀시의 레솔루션 되게 좋은 거예요. 긴 정보가 들어가서 이 긴 타임 시리즈 안에서의 얼마나 그 프리퀀시들이 있는지 알겠어요. 그 긴 만큼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어떤 시그널, 약간 그 로우 프리퀀시 정보도 잘 리솔브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길게 찍은 거에 대해서
길게 얻은 신호에 대해서 퓨리 트랜스폼 했지만 반면에 타임 시리즈 측면에서 생각하면 타임 레솔루션 안 좋은 거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신호가 일어난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이제 윈도우를 갖다 정해서 짧게 잘라서 그 신호의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어 뭐 도 혹은 레 혹은 미 이런 어떤 프리퀀시 정보가 나온지 알고 싶으면 그 신호를 갖다가 좀 윈도잉을 해서 그 윈도잉한 신호에서만 퓨리 트랜스폼 해보면 혹시 여기서 그 신호가 나온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근데 윈도잉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그 윈도우보다 더 길게 움직이는 어떤 신호들에 대한 주파수는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타임 레솔루션은 좋아졌으나 퓨리의 도메인에서 레솔루션은 안 좋아진 거죠. 그런 역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호 처리 101이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딱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트레이닝이랑 테스트라고 하는 초록색 빨간색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트레이닝은 이제 픽셀 중에 이미지가 우리 기븐에서 오버피팅 하는 거니까 픽셀 중에 일부만 이제 피팅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일부는 테스트로 남겨놓고 그게 얼마나 PSNR 값이 좋아지는지 보는 건데 너무 이제 그 퓨리의 스케일이 커지면은 이제 피키해져 가지고 오버피팅 되는 순간이 떨어지는 순간이 생기고 그 전까지는 트레이닝은 올라가고 이제 테스트가 이제 약간 플래토한 경우까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재밌는 그런 그 옵서베이션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B 하나, 여기서 말하는 퓨리 피처 스케일 시그마라는 게 사실 그 B라는 건데 그 B 스케일 하나만 바꿔가지고 그 인풋을 갖다가 어떤 B를 줄지에 따라서 내가 보면서 이 전체적인 MLP 아웃풋의 결과를 갖다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강력한 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B를 어디서 뽑느냐도 약간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B를 지금은 뭐 가우시안에서 뽑는 걸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뭐 라플라시안에서 뽑거나 유니폼에서 뽑거나 이러면은 혹시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왜냐면 B라는 게 결국에는 뭐 그 퓨리의 그 프리퀀시 어디 부분을 어떻게 뽑을지를 갖다가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하게 되는 건데 그 B가 그 뭐 가우시안에서 이렇게 뽑혀가지고 가우시안 형태로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을 커버를 할지 라플라시안으로 커버할지 그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모든 색들이 비슷한 커브를 따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X축이 결국에는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그 B가 뽑힌 그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뽑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우리가 말한 그 위츠 자체가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으면은 그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얼마였는지 그걸 뽑았었던 그게 얼마였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을 그런 걸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얘기했던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절트를 간단히 보면 coordinate based MLP 위쪽에 있는 로우고요. 아래쪽에 있는 로우가 이제 그 퓨리 피처라는 걸 사용했을 때인데 그냥 그것만 딱 갈아 껴서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블러했던 거를 아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되게 강력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딱 컨트리뷰션 해보면 이제 어떤 NTK라는 CO리가 있는데 뉴럴 탄젠트 커널의 CO리가 있는데 되게 간단한 실험들과 NTK CO를 그 기반으로 해서 이런 퓨리 피처 매핑이 사실 그 어떤 스펙트럴 바이어스 여기서 스펙트럴 바이어스라고 하면 코오르디네이트 베이스드 MLP가 그냥 일반적인 MLP가 로우 프리퀀시 영역을 더 빠르게 피팅하고 하이 프리퀀시는 되게 잘 못하는 그런 걸 스펙트럴 바이어스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런 거가 왜 일어나는지도 설명을 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도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그걸 잘 그 appropriately chosen 스케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훨씬 성능이 좋은 그런 여러 컴퓨터 비전의 그래픽에서 성능이 좋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줬다라는 게 여기에 이제 컨트리뷰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 쓴 것 같은데 30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뭐 PPT를 준비한 게 아니라요. 제가 막 글로 써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무튼 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까 말했지만 커널 리그레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간단히 얘기를 하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떤 데이터셋이 있죠. XI랑 YI라는 게 n개의 샘플이 있습니다. 그럼 YI라는 게 1차원이고 XI가 어떤 D 디멘션, 스몰 D 디멘션이라 하면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하는 거는 W를 갖다가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표현돼 가지고 이런 모델을 정해 가지고 이런 로스 펑션 이런 밑에 있는 이런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과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어떤 선형 결합으로 된 거에 아웃풋을 해가지고 그거에 MSE 로스를 보통 여기서 L2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형태로 W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갖다 사실 잘 보면 여기 이제 T라는 게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현재 스텝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에타는 이제 러닝 레이트 되는데 뭐 T에 디펜던트 할 수도 있죠. 아까 코사인 그런 걸로 또 하니까요. 그럼 요걸 사실 요 앞에 있는 로스 펑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요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제곱이니까 yi-f w의 xi에 여기 이제 하나가 이제 제곱했으니까 밖으로 나오죠. 거기에 f에 대한 어떤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친구를 잘 보면은 뭐 앞에 부분은 앞에는 그렇다 치고 이 녀석은 사실 우리 모델이 요거였기 때문에 xi로 스태틱합니다. 그러니까 wt에 디펜던트하지 않죠. 그래서 xi로 스태틱하다는 걸 하나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커널 메소드를 알아야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커널 메소드라는 게 이제 왜 생겼냐면 아까 잠깐 말했지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좋긴 한데 왜냐면 이렇게 옵티마이즈 문제를 풀 때 이제 선형 모델이다 보니까 컨벡스 옵티마이즈 문제를 풀 때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어떤 선형적인 모델이 워낙 그 프레젠테이션 파워가 약해서 어떤 부분에는 좀 내 모델에 논 리니어티를 넣고 싶다는 거가 이제 있죠.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게 딱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커널 메소드 뭘 하냐면 어떤 매핑 펑션을 논리니어 매핑 펑션을 정의를 해서 내 인풋 데이터를 어떤 디멘션 D라고 하는 하이 디멘션 스페이스로 리프팅 해줍니다. D가 스몰 D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어떤 리프팅이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 예로 사실 왜 그렇게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를 2D에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걸 2D에서 분리할 방법은 되게 마땅치가 않은데요. 근데 얘를 갖다가 3D로 사실 어떤 리프팅을 해서 이게 Z축으로 하나만 생기더라도 이거를 분리하는 하이퍼플레인은 여기 중간에 이미 아주 쉽게 리니어하게 세퍼러블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디멘션 하나만 슬랙 디멘션이 하나만 생기더라도 강력한 그런 그 플렉서빌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하이어 디멘션으로 리프팅하는 그런 거는 이런 리니어 모델링을 갖다 할 때 좀 어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D가 이제 3과 같이 이렇게 어떤 3디멘셔널 D가 있었을 때 이런 인풋 디멘션을 갖다가 어떤 유명한 이제 매핑 펑션이 뭐가 있냐면 폴리노미얼 이제 그 커널이 있겠는데요. 폴리노미얼은 게 별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제 곱들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x1, x2, x1, x3, x2, x3 그다음에 뭐 x1 제곱, x2 제곱, x3 제곱 뭐 이렇게 자기 자신과 혹은 뭐 다른 애들 결합까지도 표현되는 걸 폴리노미얼 이제 그런 커널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애들 이제 어떤 이런 애가 어딘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혹시. 그렇죠? 그런 이것도 어쨌든 피처라고 할 수 있으니까 phi x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x를 갖다가 어떤 피처 도메인으로 매핑을 해주고 phi가 그거에서 이제 리니어 모델을 푸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을 두 가지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모델은 W에 대해서 리니어한가? 둘째로 그러면 혹시 X에 대해서는 어떤가라는 똑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보통은 여기서 학생들 있으면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이게 누가 이걸 대답을 해볼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를 해보면 이제 W에 대해서는 보통 yes고 여기서는 no죠. 왜냐면 이제 요건 논리니어한 것 때문에 X는 no가 되고 W는 여전히 뭐 거기 이 phi랑 별개 있다 항상 y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가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 파라미터 W에 대해서는 여전히 리니어하기 때문에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런 어떤 옵티마이즈 리니어 모델의 장점인 쉬운 옵티마이제이션 그런 컨벡스하다는 어떤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여전히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W에 대해서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 가능하죠. 그러면서도 요 X가 논 리니어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처음 우리 목적이었던 약간 불만이었던 너무 그 모델의 파워가 약하다라는 그런 그 단점을 갖다 약간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X에 대한 논리니어티를 넣으면서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왜 이걸 안 쓰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이 이제 되는 거죠. 그 커널 매스가 그렇게 좋으면은 커널 매스 다 쓰면 되지 왜 커널 매스 요즘 안 쓰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파일가 픽스드죠. 그리고 뭘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파일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항상 디자인 초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거 쓸지는 해보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일가 커널 매스가 잘 정하면 분명 강력하다는 걸 알지만 어떤 파일가 그리고 어떤 그 정해진 파일과 다른 데이터에 또 적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D로 올리는 것 자체가 curse of dimensional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이 폴리노미얼 이제 with degree k 정도 되는 뭐 이런 친구를 갖다가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D가 쉽게 빅 O의 D의 K승으로 늘어나죠. 그럼 뭐 폴리노미얼이니까 당연한데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자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임시넷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대략 10의 5승 정도 되는데 뭐 227 곱하기 227 하면 10의 4승이 4승 5승 뭐 그쯤 되죠. 그럼 K가 이퀄 3일 때 그쯤 대충 그러면은 K가 이퀄 3만 쓰더라도 폴리노미얼에서 D가 빅 5의 10의 15승 정도 됩니다. 이거 이쯤 되면은 이미지 한 장을 갖다 이렇게 리프팅해서 요게 이미지 한 장의 픽셀 개수인데 요걸 굳이 이렇게 리프팅하면은 스토리지가 잘 안 되고 컴퓨테이션도 이제 여기서 일일이 다 하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널 메소드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데이터 면에서도 컴퓨테이션 면에서도 힘드니까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커널 트릭이라는 걸 가져오죠. 그래서 커널 트릭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인투이 아이디어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경우 대부분의 ML 알고리즘에서는 내적만 알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내적만 돼도 알아 생기는 경우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것과 동치인 값을 내보내는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게 K라고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커널 펑션이라 부르고요. 그거는 XI랑 XJ에 대해서 모두 그 IJS를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걸 다 모으면 N by N짜리 이제 커널 매트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는 내적에 대한 값이니까 시메트릭하고요. 그리고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합니다. 이거는 이제 커널 매트릭스의 특징인데 시메트리고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하다는 거는 뭐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뭔지를 아직은 좀 불명할 수 있는데 빠르게 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원래 이 내적을 계산을 하려면 어떤 ML 알고리즘이 있는데 내적이 이제로 나타내지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을 때 이 내적을 풀어야 되는데 커널 매소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이 매핑 학습을 아까처럼 뭐 비고의 10의 15승쯤 되게 매핑을 먼저 각각 하고 걔네 또 웨이티드 썸을 해줘야 된다. 내적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썸이랑 멀티플리케이션 생각하면 대충 2 곱하기 10의 15승 마이너스 1번 정도의 오퍼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거기에 이제 파일로 올리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계산량이 필요한데 혹시 어떤 되게 좋은 커널 펑션이라는 펑션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적이 결국에 나오는 값이랑 이 값을 이렇게 그냥 그 함수 그냥 딱 이 디멘션 요 xi라는 그 디멘션에서 계산을 했을 때 똑같은 값을 내보낼 수 있는 어떤 함수를 정의할 수 있으면 되게 에피션트하게 계산하는 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커널 트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폴리노미얼 커널 같은 경우는 커널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가 어떤 거를 주냐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먼저 파일로 이제 10에 15승짜리 혹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내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값을 내주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얘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에 이제 어떤 그 코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해봤자 빅 5의 D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D 디멘션이고 그거의 D 디멘션이니까 얘는 먼저 D끼리 곱해가지고 각 다 더해주는 거니까 한 2D-1 정도밖에 오퍼레이션 안 생기고 결국 빅 5의 D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요거는 다 스케일러니까 스케일러의 K승하는 거라서 여전히 또 빅 5의 D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이 빅 5의 D인 거에 비해서 이 친구는 여기에서 결국 올려가지고 거기서 어떤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는 빅 5의 D의 K승만큼의 그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스토리지랑 컴퓨테이션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요러기 때문에 이런 커널 펑션을 잘 찾기만 하면은 상당히 강력한 그 커널 메소드를 아주 에피션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어떤 리니어 모델들 중에 그 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VM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리치 리그레션 같은 그런 애들이라든가 PCA도 또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얘에 대응된 걸 딱 커널라이즈해서 딱 커널 SVM을 사용하고 X 대신 또 커널 씌워가지고 커널 리그레션을 하고 PCA는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커널 PCA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같은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커널라이즈된 공간에서 그 이너 프로덕트로 표현되는 커널라이즈된 공간에서 이런 알고리즘을 푸는 것 때문에 아까 처음 보여줬던 예시처럼 리프팅된 그런 곳에서 세퍼러블한 걸 찾게 해주고 대신 그거를 찾는 대신 그 되게 로우 디멘션에서 이걸 찾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었으면은 우리가 커널 이제 그 뉴럴 탄젠트 커널을 갖다 이해할 준비가 다 됐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생긴 걸 아주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 레이어짜리 MLP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인풋이 이렇게 되고요. 뉴런이 이제 M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제 레이어들을 A1, A2 이렇게 표현하고 뒤에 있는 이제 웨이트들을 B1, B2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그러면 Y라는 아웃풋이 나왔을 때 내 함수는 어떤 W는 여기서 AI, BI의 집합이고 X에 대해서 이런 아웃풋을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시그마는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렐루 같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똑같이 우리가 어떤 리그레션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이렇게 풀겠죠.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F가 여전히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뿐이고요. 그 녀석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실 계산해 보면 뭐 별거 아니죠.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 뒤에 텀이 아까 전에는 리니어 모델에서는 이게 XI로 스태틱 했는데 이 텀이 더 이상 스태틱하지 않죠. 그러니까 WT에 디펜던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거를 일단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리니어 모델과의 차이가 하나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observation이 하나 하면서 여기 NTK라는 이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웨이트라는 걸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가우시안으로 했을 때 제로에서 W1으로 가고 W2로 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걸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임피리컬 observation 하나가 재밌는 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두고 봤더니 M이 이 M의 사이즈가 매우 큰 경우, 뭐 인피니까지 아니라도 매우 큰 경우, 뭐 이렇게 매우 큰 경우 해 보니까 이 웨이트들이 결국엔 MLP니까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의 값이 거의 바뀌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lmost static이라고 하는데 뭐 조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이 M이 엄청나게 이렇게 커지면 결국에 아주 조금씩만 바꿔도 내 아웃풋의 성능은 되게 좋게 그 이 로스 펑션이 되게 낮게 아웃풋 자체는 되게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각 웨이트는 거의 바꾸지 않으면서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점점 바뀌는 그 아이트레이션이 갈수록 바뀌는 게 거의 없어서 보이기에는 거의 almost static하게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친구를 lazy train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레이시 트레이닝 그러니까 웨이트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처음 이니셜 지점에서 거의 뭐 변하지 않는 이런 어떤 볼 안에 있는 거를 레이시 트레이닝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꼭 MLP가 아니라 뭐 CNN 이런 걸 잘 사용하면은 이렇게 그 레이시하지 않게 바로 밖으로 벗어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딱 이렇게 이런 MLP 케이스에서 와이드한 어떤 레이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때는 보통 이런 레이시한 트레이닝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의 이니셜 포인트에서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 스태틱하니까 first order Taylor approximation을 해봐도 이 W0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즈 한 값에 대해서 W 주변에서 approximate 해도 이 함수를 상당히 괜찮게 approximate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FWX라는 게 왜냐면 별로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1차 함수로 근사를 할 수가 있는데 뒤에 있는 텀을 이제 무시하고 그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이제 이 함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근사한 이 first order Taylor approximation 한 이 함수는 W에 대해서 리니어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리니어합니다. 여기 있는 거 컨스턴트고 W는 바뀌는 건 여기 하나죠. 그래서 리니어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x에 대해서 리니어한가 물어보면 이거는 no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면 앞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이제 yes, no 문제 풀었던 부분이 생각이 나죠. 이런 리니어 함수에서 생각을 했을 때 리니어 모델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생각납니다. 이 커널 함수로 이렇게 바꿨던 W 일부러 바꿨던 그럼 저기에서의 매핑 펑션이 여기서의 그런 매핑 펑션이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좀 매핑 펑션에 대응되는 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매핑 펑션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보면 이 커널 메소드 이것도 일종의 커널 메소드인데 다만 그 커널에 대응하는 이 매핑 펑션이 이렇게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되는 뉴럴 네트워크의 이니셜라이즈 부분에서의 그레디언트 자체를 매핑 펑션으로 갖는 어떤 커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함수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같은 거구나. 커널 리그레션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커널이 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된다고 했죠. 커널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된 거를 그냥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왜 뉴럴 탄젠트 커널인지 이제는 명확해지는 게 뉴럴 네트워크 펑션을 사용했으니까 뉴럴이고 탄젠트 그러니까 1차 first order 테일러니까 탄젠트 스페이스죠. 탄젠트 하이퍼 라인이죠. 그러니까 탄젠트고 커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어떤 커널이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이걸 그냥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커널 리그레션 하는 거랑 거의 같겠네. 어떤 케이스에서 W0에서 별로 안 바뀌는 이런 M이 되게 와이드한 어떤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는 레이지 트레이닝이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는 first order Taylor approximation으로 우리 이 함수를 근사할 수 있는데 그 함수가 하는 짓을 잘 보니까 이런 리그레션 모델을 푸는 거고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그러면은 매핑 펑션이라 놓고 거기에 대응하는 커널을 놓고 보니까 걔를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을 했듯이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뉴럴 탄젠트 커널을 사용해서 커널 리그레션을 하는 것과 동치라는 걸 밝혔다라는 게 별게 아니라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레이시 트레이닝을 일어날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짓을 하나 더 해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빠먹은 게 여기 부분에 사실 약간 나중에 왜인지는 알게 되겠지만 1 over 루트 m이란 걸 컨스턴트 하나 곱해줍니다. 그럼 곱해준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로부터 뭘 시작을 해볼 수 있냐면은 이제 똑같이 아까 전에 가져온 셋업에서 이 뉴럴 네트워크 NTK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뉴럴 네트워크 m개짜리 뉴런이 있을 때 이걸 계산해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앞에 거를 A라고 했고 뒤에 걸 B라고 했으니까 A에 대해서 얘를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거 프라임은 미분 표시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ice 그 A에 대해서 했으니까 다 날아가고 i에 대해서만 남고 여기 안에 있는 거 미분 i에 대해서 하니까 x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마찬가지로 B는 더 쉽죠. B는 얘만 날아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AI와 BI에 대해서 다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XI와 XJ에 대해서 이벨루에이트해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뉴럴 탄젠트 커널 계산하고 싶으면 내적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게 커널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더하기는 커널 더하기 커널은 커널이라는 거는 이제 커널 메소드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고 예를 들어 뭐 다양한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이게 시메트릭하고 어떤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 하나를 시메트릭과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 두 개를 더해도 여전히 시메트릭하고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이죠. 그래서 커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체 그 A와 B를 합친 게 W에 대한 그리고 M짜리 위츠를 가지는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NTK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그러면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정확히는 이제 얘를 갖다가 표현하면 얘는 앞에 생각했던 이 그레디언트의 내적을 계산해야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이 x랑 x 프라임 두 가지 샘플에 대해서 두 개를 곱해 보면 bi는 제곱으로 나오고 요거 프라임 있던 거 있고 요건 x에 대해서 하나 있고 요거 x 프라임에 대해서 하나 있고 여기 마지막으로 있던 이 x는 두 개가 x랑 x 프라임 내적으로 밖으로 나오죠. 요거 b도 똑같이 이 여기 계산했던 걸 x랑 x 프라임이라는 두 샘플에 대해서 두 개 내적을 한 걸 곱한 걸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까지도 기계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가정을 좀 해보면 AI랑 BI가 인디펜던트 샘플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뭐 가우시안에서 처음에 샘플링을 하죠. 이 그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 그러면 low of large number로 인해서 m이 무한대로 커지면 AI랑 BI 값들이 엄청 많아지고 그렇게 커지면
요거가 잘 보면 어떤 형태라는 걸 알 수 있냐면요. 요 앞부분이 지금 두 개를 곱하면서 원래 루트 m, 루트 m이 앞에 각각씩 제가 일부러 붙여놨었죠. 두 개를 내적하면 n분의 1로 바뀌고 요게 썸으로 바뀌니까 요게 사실 average거든요. 어떤 값의 average예요. 샘플 민인데 근데 m이 무한대로 가면 요건 요거의 expectation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m이 무한대로 가면 요 녀석을 m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떤 녀석의 expectation, 이 뒤에 있는 이 값들의 expectatio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expectation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딱 아는 순간 무슨 요 커널 펑션에서는 이걸 m 무한대로 보내서 expectation을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면 a랑 b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디스트리뷰션 예를 들어 노멀 가우시안에서 뽑았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까 이거 계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x 프라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고 그런데 그걸 뉴럴 네트워크에 대응되는 애를 생각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왜냐면 m이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를 무한대의 그런 어떤 캐패시티를 가지는 위츠를 가지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지금 커널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는 어떤 인피니트 디멘션에 있는 어떤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갖다가 그 아웃풋들에 대한 리그레션한 뉴럴 네트워크 함수 S를 갖다가 이 커널 메소드 요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요거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 이걸 진짜로 그냥 하고 싶으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무한대 뉴런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걔네를 다 그레이던트 계산해가지고 걔를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이제 요 익스펙테이션 값만 계산을 해도 그 무한대 위치에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비헤이비어를 보이는지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거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걸 가져오면 이런 시그마 아까 전에 그걸 렐루라고 하고 distribution of A를 어떤 rotation invariant한 가우시안 같은 그런 애라에서 뽑혔다고 생각할 때 아까 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렇게 심플리파이 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A, B가 어떤 디스트리뷰션 가져왔는지 알고 얘네들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수들에 대한 거죠. 세타는 이제 어떤 앵글이고 X랑 X 프라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앵글 이렇게 간단한 어떤 수식으로 표현해지는 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피니티 위스 뉴럴 네트워크를 요 클로즈 폼 솔루션으로 이퀘이션으로 인베스티게이트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되게 강력한 결과인데 그래서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조금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좀 어떤 걸 더 얘기할 수 있냐면 나중에 조금 나온다. 그런데 그 이전에 조금 우리가 더 해봐야 할 얘기는 요게 사실 성립하려면 아까 제일 처음에 가정했던 first order Taylor approximation이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그죠? 그게 언젠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만 second order, higher order 그 테일에 해당하는 해시안 같은 애들이 bounded 아이겐 밸류를 가져야 되고요. 예를 들어 해시안이라는 걸 갖다가 아이겐 벡터 디컴포지션 해봤을 때 어떤 프린시플 혹은 아이겐 벡터 그 벡터 방향으로 값들이 엄청 크면 그 방향으로 값들이 그리고 되게 크면 약간 움직였을 때 그 커버처 같은 것들이 되게 심하게 변동이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바운디드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혹은 해시안이 0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차항 이후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제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냐면 그 이전에 이론적으로 원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m이 무한대로 되게 커지거나 좀 어느 정도 이상으로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m이 커지면 이런 해시안이 그 바운디드 아이겐밸류 같거나 즉 그 해시안이 되게 작다 이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좀 직관적이기도 한데 네트워크 웨이트가 점점 커지고 커질수록 그 로스 서페이스가 되게 스무드해지고 컨벡스해지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조금만 애들이 모여서 노이즈를 모여서 점점 더 스무드해지는 어떤 로스 커브를 로스 서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파라미터 서비스를. 이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m이 무한대에 간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써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아날라이즈 하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 좀 해보면 이제 좀 이건 이론적인 건데 에타를 일부러 0으로 보낸 다음에 그레디언트 플로우 다이내믹스라는 걸 볼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트가 다음 스텝으로 바뀔 때 에타가 이제 점점 0으로 가는 시츄에이션에서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넘겨서 얘만 남기면 에타가 이제 0으로 갈 때는 요걸 이렇게 약간 약간 트릭인데 얘를 약간 디리버티 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변화량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웨이트에 대한 어떤 t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나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한 다이내믹스에 대한 거를 요렇게 그레디언트로 그레디언트의 플로우로 다이내믹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심토틱 리자임에서 분석하는 게 사실 원래 이런 어떤 로스 펑션에 대한 걸 갖다가 프로퍼티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단순화한 형태에서 이걸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까지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우리가 로스 펑션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죠. y hat은 이제 내 w 아웃풋이고 걔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냥 이거 별거 아니라 이렇게 다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렇게 이제 이 녀석은 이 dt over d mt는 요를 갖다 이렇게 딱 껴주면 여기 있는 녀석에 이제 우리가 계산한 거를 그대로 껴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 얘가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내 w가 w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dynamic of weight를 요 지금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 W에 대한 변화 외에도 사실 알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웨이트에 대응하는 내 Y가 내 아웃풋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고 싶죠. 그럼 얘를 갖다가 사실 미분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체인룰에 의해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거 마이너스 치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녀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얘가 어떻게 여기 이 부분을 갖다 다시 여기 가져온 걸 갖다가 껴놔가지고 이렇게 보면 요 녀석이 사실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앞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는 애 여기 나오고 여기 있는 애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짠 하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길게 왔는데요. 요 녀석이 그래서 보고 나니까 어떤 그런 트레이스 있냐면 옆에 우리가 잘 보던 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트랜스포스 그레디언트가 있죠. 근데 이 녀석이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던 커널입니다. 그렇죠? 커널이니까 그 커널을 갖다가 심지어는 그냥 WT에 대해서 표현할 필요도 없고 이 Y 해시라는 게 F의 아웃풋이니까 아웃풋 트랜스포즈 아웃풋 그레디언트의 F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F에 대한 거니까 F의 아웃풋이니까 이 커널이죠. 근데 W가 지금 우리가 어떤 형태인 거를 가정했냐면 W 제로에 대해서 레이시 트레이닝이 되고 있으니까 W 제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녀석의 뒤에 부분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왜 도대체 이놈의 뉴럴 네트워크가 로우 프리퀀시는 잘 피팅을 하는데 하이 프리퀀시는 잘 피팅 못한지 이제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U라는 녀석을 갖다가 y hat minus y라고 디파인을 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걸 갖다가 요거를 dt분의 d over dt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W에 대해서 디펜드하는 거는 Y hat뿐이니까 Y가 있던 말든 상관없죠. 이건 똑같은 동치고 결국 그래서 그럼 뒷부분은 요걸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뒷부분이 Y hat minus Y니까 U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공업석을 배우셨으면은 아주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게 Dynamics of Output인데 이게 되게 심플한 ODE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심플한 ODE에 대한 솔루션은 잘 알고 있습니다. UT에 대해서 U0 이니셜 값에 대해서 E2D-K T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게 그냥 쭉 위로 올라오는 죠.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형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도 좀 얘기를 해보면 T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요거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비헤이비하는 걸 그대로 프로퍼티 가지고 있냐 보려면 T가 무한대로 어떻게 비헤이비하는지 알려면 되는데 Y 해시 Y로 간다는 거죠. T가 무한대로 가면 익스포넨셜에서 마이너스 무한 0이고 U가 0, T가 무한대는 0으로 간다는 건데 U가 0이라는 거는 Y 해시 Y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에러가 0으로 간다는 겁니다. T가 무한대로 할 때. 뭐 자명한 사실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내 아웃풋의 다이내믹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을 계속 내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트레이닝 에러가 0으로 가는구나. 그건 뭐 당연한 걸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솔루션이. 근데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K라는 거는 커널이라서 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K라는 건 포지티브 데피니트라는 거의 정의에 의해서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이 아이겐 곱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아이겐 밸류들이 모두 다 0보다 크죠. 이게 1, 2, 3 이렇게 솔팅을 하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솔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람다라는 게 어떤 녀석인지 어떤 형태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거를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요걸 그대로 요거를 여기에 그대로 껴놓으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이가 U0에 익스포넨셜 위에 더하기가 있으니까 이게 곱하기로 밖으로 나오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얘가 사실 rate of change가 됩니다. 정확히는 rate of convergence죠. 이제 드디어 뭐 해볼 만한 얘기가 있는 건데 뭔 소리냐면은
지금 U라는 거는 내 에러 값이 어떻게 다이내믹이 바뀌는지에 대한 건데 걔가 T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갖다가 보여줄 때 여기에 이제 여기 T가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T가 이제 있는데 VI라고 하는 쪽이 이 람다가 예를 들어 0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쪽으로는 T가 무슨 짓을 해서 크더라도 그 컨버지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람다가 크면 클수록 컨버지가 빨리 되겠죠. 빠르게 0으로 갈 테니까요. 람다가 크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는 그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는 그 U가 되게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람다가 큰 쪽에 대해서는 되게 빠르게 떨어지고 람다 작은 애에 대해서는 되게 잘 컨버지를 안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지티브 근데 이제 그 작은 게 이제 대응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맞나? 갑자기 제가 좀 헷갈리는데 웨이터 컨버지니까 그쵸? 작으면은 컨버지를 덜 늦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사실 그 우리가 아이겐밸류라고 하지만 아이겐밸류라는 것도 하지만 이거 대응되는 게 사실 퓨리에 코에피시언트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퓨리 코에피시언트라는 게 별게 아니라 꼭 퓨리에 베이시스가 아니더라도 올소고널한 어떤 베이시스들의 그 코에피시언트로 표현되는 애들은 다 퓨리에 코에피시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녀석은 그 로우 프리퀀시에 대응되는 녀석들이 요렇게 아이겐 밸류가 큰 쪽이고 나머지는 아이겐 밸류 작은 쪽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데이터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파워로우를 따릅니다.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이제 하이 프리퀀시가 이렇게 위에 그 로우 프리퀀시 부분 영역에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퓨리 도메인에서 F라는 게 그 퓨리 베이시스들에 대한 어떤 그 코에피시언트 값들인데 코에피시언트 값들이 로우한 영역에서만 크죠. 즉 그 로우한 퓨리의 베이시스의 값들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들에 대해서만 이 값 인텐시티 값이 큽니다. 걔네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식에 의해서 U가 빠르게 컨버지 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원 오버 F 파워 룰에 의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신호들은 이걸 따르는데 하이 프리퀀시 부분의 값들이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걔네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피팅을 하면은 피팅이 되게 컨버전스가 느린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런데 보정해 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아까 커널을 사용하는데 얘를 커널을 요걸 갖다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되게 이렇게 되게 넓은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넓은 어떤 커널 포로프를 가지는 커널을 갖다가 씌워주면 얘네에 대해서도 이 람다 값을 작은 람다 값을 보정해서 위로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좀 낮추고 컨버전스를 좀 맞춰가지고 하이 프리퀀시 부분에 대한 애들도 컨버지가 어느 정도 트레이닝 했을 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이제 NTK에다가 퓨리 피처를 적용했을 때 잘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